피란민들이 모여 사는 부산 물만골이나 감천 문화마을에 1급 발암물질인 성명재질에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구군별로 제각각이고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란 꼬리표 때문에 주민들도 환경 개선에 소극적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으로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한 부산 물만골. 겉으로 보기엔 새 지붕이 있어 노후됐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면이 안 보이는데 위에 여기다가 그냥 성면 위에다가 씌운 거예요. 하지만 뒤로 돌아가서 보니 안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이 때문에 개인 비용 600~700만 원을 들여 성면을 철거하지 않고 지붕만 새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걸 뜯으면 없는 사람들이 비용이 지금 자꾸 많이 드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위에다가 자꾸 씌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며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부산 감천 문화마을. 이곳의 한 무허가 주택도 성면이 있지만 지붕 개량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주인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았고 비용도 부담돼 성면 철거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비용 지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철거 안 하셨는지. 원주인이 안 했어. 이렇게 새로 지붕을 덧대들어도 보시는 것처럼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철거되지 않으면서 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11곳은 허가, 무허가 관계없이 성면 교체를 지원하지만 5곳은 허가 주택만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부산 경남의 노후 슬레이트 주택은 각각 36,000동, 91,000여 동. 지금까지 부산의 노후 슬레이트 주택 교체율은 36%, 경남은 51%입니다. 2022년에 우리 환경부에서 조사한 그 자료 외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성면 환경에 관련돼 있는 실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형 성면 건강 영양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환경부는 무허가 주택 개량 지원 여부를 구군에 맡기고 있어 부산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환경부가 2045년 성면 환자 수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로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가 화재 원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직도 전국에 문제의 김치냉장고가 10,000대 가까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집안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산 학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7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시청을 하려고 TV를 켰는데 이상한 냄새를 맡으셔서 그 냄새가 나는 쪽에 이제 작은 방 문을 열었더니 김치 냉장고 그 뒤쪽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 소방 감식 결과 작은 방의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작은 방입니다. 김치 냉장고를 포함한 모든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제품은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해 리콜 대상이 된 위니아의 딤체 김치 냉장고입니다. 지난 2020년 국가표준기술원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딤체 김치 냉장고에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장기간 사용으로 릴레이 부품이 노후화되고 먼지 등이 쌓이게 되면 전기 스파크에 의해 화재로 이어지는 트래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경우 해당 제품이 리콜 대상임을 모르고 사용하다 화재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 화재도 고령 부부가 사는 집이었고 지난달 21일 춘천에서도 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9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2년 말 47,000대에서 2년 만에 1만 대로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은 여전합니다. 표준원은 해당 제품 소비자에게 냉장고 뒤에 붙어있는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제조사에 연락해 리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70대 할아버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소방대원들이 발빠르게 막았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긴 대원들의 판단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소방서 앞입니다. 70대 할아버지 A씨가 소방서 앞을 기웃거립니다. 이 할아버지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들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범죄가 의심되는 거액이 통장에서 인출됐으니 이를 막으려면 금감원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검사락하면서 그걸로 뭔가 주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좀 입력하더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있을 거니까. 그래 내가 돈을 위해 찾아가는 게 그거 찾아가지고 일부러 그거로 확인해야 된다 하더라고. 하지만 현금을 찾은 A씨는 내용이 의심스러워 소방서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전화기의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연결은 그대로 끊어졌고 소방대원들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들어서 직접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수거책 의심자도 근처에 와 있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현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40대 수거책을 할아버지와 함께 만났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도주를 막기 위해 구급차에 태워 소방서까지 동행한 뒤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40대 여성은 대구에서 돈을 전달받으러 왔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물건만 받아오면 된다. 그렇게 전달을 받고 오게 됐다고 합니다. 수거책한테 저희 119 지역대 사무실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하니까 별다른 저항 없이 동행을 같이 하게. 경찰은 현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들어서는 스타필드 창원이 어렵게 첫 삽을 뜨고도 2년 넘게 공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공사 경쟁 입찰 뒤에도 건설 경기 악화를 이유로 최종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타필드 창원은 입점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공론화까지 거친 끝에 지난 2021년 말 착공했습니다. 창원시청 앞 마트와 백화점 3개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대형 복합 쇼핑몰은 올해 말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복합 생활 문화 공간을 만들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착공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작업은 땅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신세계 측은 설계 변경 등을 실시하다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본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최종 선정은 미루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 등이 이유인데 추진은 기약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최근 부채가 급증한 신세계건설 지원에 나서면서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도저히 뽑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에는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약도 개장에 걸림돌입니다. 상생 협약 대상인 지역 상인회 4곳 가운데 2곳과는 상생기금 규모 등의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여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은 피해 보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스타필드가 그 지원을 하는데 서로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말로 약속했던 개장은 이미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연임 도전을 선언했던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으로 과열조짐을 보이던 부산상위 회장 선거는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의 단독 출마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이나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합의 추대가 아니라 경선으로 치러지면 3년 전 경선을 통한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현직 회장으로서 지역 상공계 분열은 원하지 않는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공계의 반목과 분열을 막고 화합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기 회장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부산 원로 상공인들도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며 앞으로 합의 추대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전통이 돼서 앞으로는 우리 부산 상공계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합의 추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장이 아닌가. 이로써 차기 25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의 단독 후보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양 회장은 부산 상공계 발전을 위한 거액 기부와 대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고 무엇보다 본인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차기 25대 부산 상위 회장은 다음 달 중순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남 HSG 성동조선에서 50톤 크레인이 넘어져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급히 대피했으며 5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부산 사상구 경남정보대의 창고에서 불이 나 사무 집기 등을 태워 소방추산 5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파도가 높게 일고 바람이 강하게 분 가운데 영도구 청학동 부두에 계류돼 있던 선박 7척의 헛줄이 풀려 해경이 안전관리와 헛줄 보강에 나섰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는 사상구 한 공사장에 가림막이 쓰러졌고 오후 3시 반쯤에는 남구의 한 상가 현수막이 떨어지려 하는 등 소방에 4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태국 방콕에서 부산으로 오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등 강풍에 5편의 항공기가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 의대 증원 확대가 확정적인 가운데 의대 신설도 희망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현재 의대 정원이 76명인 경상국립대의 경우 추가 투자 없이 150명 이상을 양성할 수 있어 증원은 확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의대 신설 방침이 확정된다면 경남 지역 신설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 지역 12개 대학들이 수소 공유대학을 출범시켰습니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운영 총괄을 맡는 수소공유대학은 부산 테크노파크와 동아대 클린에너지 융합 부품 소재 사업단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 지역 40개 수소기업과 기관이 속한 부산 수소동맹도 긴밀한 협력에 나섭니다. 부산시가 세계 최초로 도시철도 제동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차 충전 시설을 만드는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사업 무산으로 부산교통공사의 적자 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국내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부품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이라며 부산시를 비판했습니다.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지만 그동안 장기 표류했던 기장 중입자 가속기 사업이 모레 착공식을 갖습니다. 부산시와 서울대병원 중입자 가속기 추진단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한 뒤 1년여간 시험 가동을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암 환자 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문화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남도는 지역 특화 사업 연구 용역 사업에 남해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 문화 복원 사업과 통영 사량도 백일홍 경관 사업, 합천 운석충돌구 소득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고려대장경 문화거리 조성과 산당나무 자생지 복원, 화방사 사찰 문화사업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모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종일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최대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순간풍 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반짝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진주와 의령은 0도, 거창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2도에서 시작합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도, 김해는 1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이어지겠고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